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2월 2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집사, 1주택자 집사, 안심전환대출, 특례보금자리 등등 하니까 안 통하죠. 50조 원 가까운 돈 풀려고 하는데 잘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급선회합니다. 다주택자 집사, 대량 규제 해제 어제 풀렸죠. 국토부 장관을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집사가 아니고 집사라고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하락, 광주와 하락, 울산을 추월하다. 하락의 추월 차선, 부의 추월 차선. 책 제목 약간 따라해봤습니다. 용어 W 50% 폭등 신고가 가즈아라고 말하기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자, 주간 실거래 지수 12월 12일. 자, 지난주에요. 광주와 울산이 냉기를 막아줍니다. 북서풍 지금 냉기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난 오늘자 발표된 내용, 12월 19일자 발표된 내용 지금 뚫어버렸어요. 자, 경부선 라인 따고 내려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뚫어버렸습니다. 뚫어버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산의 0.61도 상당한 하락이지만 세종시 보시면 기암합니다. 세종시 마이너스 1.52예요. 또 부산 다시 살펴보면은 매매 지수보다 전세 지수가 더 많이 빠지죠. 경남이 좀 이 완충 효과를 해줘야 되는데 경남이 더 떨어져 봅니다. 다른 도지역들 보면은 뒤늦게 오르고 뒤늦게 떨어지는 형국이라서 그나마 도지역은 선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이 가장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부산 그 여파 같이 미칩니다. 광주와 울산은 좀 나란히 제일 뒤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북카페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번 규제 해제책에 대해서 어떤 평을 내리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자, 건설사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동원건설 36% 사채빚 냈다가 결국 몇십억 못 막아 부도났다. 근데 이거 정확한 내용은 조금 다르죠. 사실 30억을 빌려줬는데 6개월 후인가 그 이후에 10억의 이자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 사채업자가 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대구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10억의 돈을 이자가 10억이에요. 이 살인적인 이자예요. 그래서 이 동원건설이 이거 빌릴까 말까가 아니고 빌리려고 했는데 이 사채업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거 돈 빌려줘갖고는 회수도 못하겠는데, 채권 회수도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사채업자가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부도났었어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읍소를 하죠. 무주택 1주택 규제 잔뜩 풀어졌다고 건설사 형님 소용없어요. 정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걔네들 안 움직여요. 안심전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로 안 움직여요. 근데 내년에는 그 사람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금리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다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화답합니다. DSR, 취득세 완화, 분양권, 단타 허용, 또 다 괜히 허용했다가 있는 매물만 더 늘어납니다. 세금 줄여주는 덕분에 덜 먹고 팔겠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더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신축으로 새로 분양해야 되는 것들 분양가 상당한 고민에 빠지겠죠. 자, 모두 빠르게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건설사 서울 좀 내비두라고 합니다. 서울마저 풀어버린다면 지방 죽수거든요. 지방 죽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은 다음으로 하고 규제를 풀었다는 게 이번 규제 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주택자를 찾아갑니다. 좀 화끈하게 풀어줬으니까 좀 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전세 때문에 일단 이거 급한 불부터 좀 꺼야 되겠다.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가면 당장 그 돈 맡기가 급급하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좀 사주라고 하지만 살 마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역전세 돈 막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 다주택자에도 지금 상당수에 이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니한테 사라고 규제 풀어줬는데 사고 싶지만 안 되겠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좀 풀어주고 결국 DSR도 풀어달라고 징징거립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만 풀어준 거면 해도 어딘데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다주택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2주택자를 찾아갑니다. 요거 내용을 읽지 않을게요. 마찬가지로 역전세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 잠깐 필요하신 분은 잠시 멈춰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갭투자 1주택자 찾아갑니다. 뭔가 안 되죠. 취득세나 이런 것도 별로 해당 없어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없어요. 전세 내려주고 결국 이 전세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내년에
영끌 시구 1주택을 찾아갔다가는 된통당합니다. 이상우 부인장님이랑 함께 죽을래? 라고. 당장 내가 죽을 판인데 더 살 여력이 안 된다. 무주택자한테도 규제 화끈하게 풀어줬는데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긴 하락이 이어질지, 뭐 10년, 5년, 10년, 뭐 30년까지 이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자, 무주택 신혼부부도 찾아가 보니까 일단 전세 한번 살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전세 금액 떨어지고 있고 물량이 넘쳐난다는 이야기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랍니다. 금수저 신혼부부 찾아갔는데 이미 받아놨어요. 집 살 사람은 다 샀다. 여유되는 사람은 그 자식의 집까지 이미 다 사버렸다. 과연 이번 정책으로 부도 위기 넘기고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언발의 오줌 누기.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도 물량. 목요일날 보통 한 1000건씩 감소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부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 뭐 서울 이런 다른 지역들도 찾아봐도 오늘 아주 소폭 하락에 그쳤어요. 만약에 내일까지 하락이 큰 폭 하락 물량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이 하락세는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세 물량 소폭 증가해버렸어요. 목요일 치고는 좀 이례적인 현상이죠. 월세 물량도 증가해버렸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증가하는 목요일 치고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3만 건을 돌파해버렸네요. 아파트 거래량은 그래도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 51건의 거래량.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치보다는 거래량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슷한 효과. 자, 용호동 W 신고가가 2개 나왔지만 14억대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되었더라. 그 전에 9억 3천에서 거의 50% 가까운 폭등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2019년도에 8억대 혹은 9억대에 머무르는 것이 요만큼 올랐다. 50% 정도 올랐나요? 그러면 이 2020년, 19년 혹은 20년의 가격을 기점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른 것들은 2배 정도 올랐어요. 얘를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한 7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작게 올랐는 건 50에서 70% 정도 올랐다. 다른 아이들은 100% 올랐다가 뭐 30% 떨어졌다. 요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 가자라고 할 분위기 아니라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대한 힐스테이트 브루조 34평형, 얘는 10%밖에 안 떨어졌네. 대현 힐스테이트 브루조. 그럼 또 찾아가 봅니다. 대현 힐스테이트 브루조 찾아가 보니까 가격이 한 6억대 정도 하던 가격이 지금 9억대로 바뀌었어요. 9억대로 9억 5천 9.5억으로 바뀌었어요. 6억짜리가 9.5억으로 대략 한 50% 정도 오른 느낌이죠. 다른 아이들은 100% 올랐다가 떨어졌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뭐 얼마 안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하락률은 사실상 비슷하다 이렇습니다. 연재 롯데캐슬 대시안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 갔던 것이 6억으로 거의 몇 퍼센트 가요? 30% 이상 빠졌죠. 네,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좀 네임밸류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아이들은 또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많이 뼈 아픈 것 같아요. 벌써 2019년 가격을 구경하기도 하네요. 대연자이 25% 정도 하락해서 6억. 이렇게 보시면 요 동네 아파트 6억이 곧 무너지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서면 롯데캐슬 스카이 고점 대비 20% 정도 떨어지는 모습. 여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거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부분을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고점 대비 저점의 전세 가격이 얼마나 빠지고 있나 보면은 현재 롯데캐슬 대시안 같은 경우에는 5억짜리 전세가 3억으로 2억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막기에 지금 다주택자들도 이거 막기에 급급합니다. 다주택자 집 오른다고 재미 보는 사람들 통장에 돈 고스란히 넣어주는 사람 잘 없습니다. 찐 부자들은 자산을 진짜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지만 부의 추월 차선을 타기 위해서 더 빠르게 조화 빠르게 가를 끊임없이 외치던 사람들은 그 돈 통장에 넣어주는 사람 잘 없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2억씩 한 7억 8억 하던 아파트들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 2억 3억씩 떨어지는 현상 나타나는데 전세가도 거기에 걸맞게 나란히 떨어져요. 자, 그 아래쪽에 해운대, 한신, 휴플러스. 우리 해운대는 달라요 하는 지역들도 30%씩 같이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도 2억씩 빠지는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샵 파크리치 20% 정도 빠진 모습 39평형이고요. 대신 프루지오 34평 20% 정도 빠졌고 안 빠져도 기본적으로 전세가는 1억씩은 빠지는 것 기본이더라. 1억씩은. 이 돈을 어디에서 돌려줍니까? LG 메트로시티 요것도 좀 상징성 있는 물건이라고 했죠.
40평형대의 가격 9억 5천까지 갔지 5억 4천으로 9436 거의 40%까지 빠지는 모습. 근래 계속 요 정도 거래 가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다 쉽지 않습니다. 이 편의 세상 화면 1세 25% 정도, 현대 2차 30% 정도 떨어지는 모습. 네, 그 아래쪽으로도 가격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 보합권으로 유지되면 오히려 이상하다. 얘들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지? 이런 것들 똑같이 나타나면은 야 이거 여월세 아닌가? 이런 것도 살짝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또 나중에 치솟아 올라야 되는데 매매 가격에 발목을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전세 가격 5% 상한으로 2년, 4년 올려봐야 10%밖에 전세금은 오르지 않아요. 한번 5억짜리 전세가 지금 2.5억으로 떨어져 있는데 집값이 다시 오르고 싶어 하더라도 2.5억의 전세는 10% 올라봐야 뭐 2.7억 되잖아요. 그럼 이 매매 가격이 같이 병행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조정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뭐 규제 혜택을 아무리 많이 내놓더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거 임대차 3법 만약 폐지 수순으로 간다거나 하면은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정관읍, 이지더원 같은 경우에도 가격 30% 가까이 빠지는 모습. 싼 아파트들 거진다 역전세를 만나게 됩니다. 가격대 2, 3억대 하는 아파트들은 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똑같아지는 이런 형국으로 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돈 못 돌려줘서 난리 납니다. 집값 싸다고 이 서민들, 이 없이 사는 이 저소득층의 이 보금자리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 한순간에 무너지죠. 근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없는 사람들이 또 없는 사람 또 등치려고 하다가 등치려고 한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없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형국이기보다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착취하는 듯한 좀 그런 모습 좀 있었죠. 많이 사재기 하는데 자금 여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비싼 아파트는 못 건드리고 좀 싼 아파트 이런 걸 많이 건드렸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위기, 너도 나도 다 같이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 건당 거래 대금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웬만한 이런 아파트들, 지금 건당 평균 가격대 아파트들 이런 거 디딤돌로도 가능하죠. 디딤돌로도 매수가 가능한 디딤돌 대출.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는 해봐야 되는데 막 급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천천히 알아보고 분위기 천천히 봐도 됩니다. 거래량 3,000건을 넘어가야 되는데 1,000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모두가 다주택자, 무주택자, 1주택자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이 형국 속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3배나 좋아지게 돌변한다? 기대하기 어렵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부자들 너거부터 사봐라. 돈 많은 사람 너거부터 사봐라. 6억 이상 안 사거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50% 정도 수준. 6억 이상 비중 10% 정도 수준 분양권 4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분양권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기본 6억 정도 갔던 것들의 물건, 7억, 8억 갔던 물건들도 가격이 4억대 혹은 5억대에 머물면서 프리미엄 다 빠져요. 근데 인근에 웬만한데 분양하려고 설치는데 보면은 기본 6억대의 분양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야, 4, 5억짜리도 물건 안 사는데 6억짜리 사겠나? 이게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많은 규제책을 해제하면서 270만 가구를 끊임없이 공급하려는 이 야욕. 이거 지금 잠재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공급도 저절로 멈추고 그 다음에 전세 월세 물량도 점점 소진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올라갈 건데 이걸 꾸역꾸역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엄청난 규제 해제를 하면서 좀 무리수를 둔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총 속에 총알이 있을 때 그 위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거의 탄창 다 바닥 납니다. 지금 탄창 한 두어 발, 탄창 속에 총알 한 두어 발 남았습니다. 그걸로 나중에 뭔가를 떼야겠습니까? 전세 거래량 조금 많아 보인다 싶지만 이거 상당수 임대 거래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고만고만한 수준이다. 딱히 뭐 활기를 띠지는 않는 느낌. 3억 미만 비중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4억 이상 거래량 떨어지는 흐름. 요거 못 버틴다. 부산이 특히나 매물이 더 많기 때문에 대구는 이 4억 이상 비중 10%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는데 부산이 더 못 버텨요.
부산이 더 못 버팁니다. 물량 많은 게 확실히 티가 납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2019년 정도 수준. 이게 얼마나 이 차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2019년에 전세 계약했던 사람, 20년에 계약했던 사람, 21년, 22년에 계약했던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갱신을 할 때마다 엄청난 임대 보증금 받아놓은 거 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음 임차인이 바톤 터치 잘 해주면 다행이고 그전에 살던 사람들이 나 갱신해서 살겠다 하면 그나마 다행인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엄청난 위기를 규제 몇 개 깔짝깔짝거린다고 이게 확 풀릴 것 같았으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택 시장 규모가 9천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시장 시가총액을 따지니까 한 1조 한 8천조 정도 되고요. 주택시장 관련된 규모가 9천조짜리 시장이에요. 이 중에 전세자금 대출 시장은 얼마 정도? 1600조. 저마다 통계는 다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1600조라고 하면은 이 돈이 진짜 반토막 납니다. 800조. 800조 1년 예산 600조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전세 시장에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때려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에 100조, 200조씩 계속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어 있던 돈이 증발해버리는 시장. 나라에서 그러면 나라 예산 꼴랑 600조인데 온갖 사업에 돈을 다 써야 되는 그 돈이고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따로 융통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될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죠. 월세 거래량은 꾸준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원래 일반적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월세가 대략 10에서 20% 정도 비싸요. 근데 지금은 전세금은 금리는 2배 수준으로 올랐는데 전세 금액은 70%, 80%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전세가 전세 금액이 기존 고가 대비 50% 정도 떨어지면 전세가 월세보다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거래 이루어지는 게 70% 정도 수준의 전세 가격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월세가 전세보다 더 우위에 있더라. 더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 사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월세도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월세가 점점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월세로 돌려서 안정적으로 이 시장의 위기를 또 지나가겠지만 없는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더라. 네, 전체 임대 거래량 감소하는 추세의 흐름. 그나마 가을 조금 나아지지만 이 중에 상당수가 임대 거래가 많이 있더라. 임대 아파트 거래가 많이 있더라.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